뭐지? 비가 오나? 여름엔 항상 저래요. 시원하거든. 그 한마디에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정류장 하늘에서 비가 오듯 뿌려지는 미스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보고 있었죠. 한국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시민들이 다치는 걸 막아섰죠. WHO 보건자문관인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됐는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윈터입니다. 독일에서 WHO 국제보건기술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폭염 대응 정책이 제 전문 분야죠. 이번에 한국 출장을 오게 된 건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 형식적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해도 실제로는 허술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독일 여름도 요즘 정말 덥거든요. 기후변화로 독일도 35도를 넘나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공항 내부가 이렇게 쾌적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에어컨이 과도하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적절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나 싶었죠. 독일 공항도 체계적이라고 자부하는데 한국은 뭔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안내판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고 바닥에 표시된 동선도 명확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제적이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아,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인가?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보여주기용은 아닌 것 같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있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7월 중순 한국의 무더위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보니 정말 무더운 날씨였어요. 온도계가 35도를 넘나들고 있었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더위를 경험해 봤지만 한국의 습도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버스 안은 너무 쾌적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오늘 정말 덥네요 라고 하시는데 버스 안에선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로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으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하는 그런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속 시스템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투자한 그런 느낌이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이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에서 폭염 대응 정책 브리핑을 받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 형식적이라는 게 제 경험이었어요. WHO에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겉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실제로는 허술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독일 지하철역은 여름이면 정말 찜통이에요. 지하에 있으면서도 더위가 느껴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상보다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내방송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오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었죠. 다음 역은 시청역입니다 라는 방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속도도 적절했습니다. 외국인이 듣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면 내리는 사람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죠.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독일도 질서정연하다고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질서는 처음 봤어요. 정말 이게 일상적인 풍경인가? 속으로 의심했어요.
혹시 외국인이 있어서 더 신경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표정을 보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그냥 일상인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에어컨이 과도하게 틀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노약자석을 자연스럽게 비워두는 것도 그렇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WHO에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질서는 처음이었어요. 독일도 질서정연하다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강제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지하철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어가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벤치에 앉는 순간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우연히 이쪽으로 온 건가 싶었죠. 아니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생긴 바람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등받이를 만져보니 작은 구멍들이 있었어요. 그 구멍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공의자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고요? 옆에 있던 한국 분께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이 의자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 정상인가요? 냉풍 의자요. 여름에 시민들이 더위를 덜 느끼라고 설치한 거예요.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20년 넘게 도시 계획과 공공보건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공공의자에 에어컨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니요. 의자 하나하나에 냉풍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죠. 이게 얼마나 많은 예산과 기술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전력 공급, 유지보수, 안전성 검사.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 모든 걸 해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플랫폼 곳곳에 이런 의자들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신기해하지 않고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상인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던 거죠. 이거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실용적인 독일 사람답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탄이 나왔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런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면 분명 비효율적일 텐데 그럼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한 거잖아요. 냉풍 의자에 앉아 있으니 정말 시원했습니다. 지하철역 아니지만 여름철 무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공공시설에 이런 투자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저는 이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공공 서비스였어요.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접근한 결과물이었죠. 냉풍 의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목적지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물 한 개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비가 오나?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완전히 맑은 날씨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 위쪽에서 아주 미세한 물방울들이 분사되고 있었어요. 미스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장 난 줄 알았어요. 스프링클러가 잘못 작동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옆에 계시던 할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저기서 물이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할머님이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여름엔 항상 저래요. 시원하거든. 정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게 의도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죠. 미스트가 분사되면서 주변 온도가 확실히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도 분수대 근처가 시원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체가 자연적인 에어컨이 된 거였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35도가 넘는 무더위였는데 미스트가 있는 곳은 확실히 시원했어요. 더 신기한 건 이 미스트가 시간마다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15분 간격으로 5분씩 분사되고 있었죠. 사람들이 더위를 느낄 만한 시점에 딱 맞춰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계산이 들어간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광장을 지나가면서도 똑같은 시스템을 봤어요. 넓은 광장 곳곳에 미스트 분사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아이들은 신나서 미스트 아래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어른들도 일부러 미스트가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고요. 이게 정말 공공시설인가? 속으로 감탄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시설을 개인 카페나 호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광장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미스트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정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2-3도는 낮게 느껴졌어요. 습도도 적절하게 조절되고 있었죠. 너무 습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였어요. 이런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거리 전체를 감싸는 시민 배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건물 안에서만 시원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도시 기능으로서의 폭염 대응이었죠.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길에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도로 중앙에서 물이 분사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도로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먼지를 가라앉히려고 물을 뿌리는 건가 싶었죠. 독일에서도 공사할 때 먼지 방지용으로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분사구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도로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쿨링로드라고 불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정말 신기한 이름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그 도로를 직접 달려봤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확실히 줄어들어 있었거든요. 보통 여름철 도로는 열기로 숨이 막힐 정도인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죠. 도로를 관리하는 공무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면 온도를 7도에서 11도까지 낮출 수 있어요. 미세먼지도 함께 줄어들고요. 정말 놀라운 효과였어요. 도로 하나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요. 온도 조절과 공기 정화를 동시에 하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물의 온도, 분사 시간, 분사량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죠. 너무 많이 뿌리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 너무 적게 뿌리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센서로 노면 온도를 실시간 측정해서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열도, 시민 건강도 지키는 설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도로는 그냥 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도로도 시민들의 생활 환경의 일부로 보고 있었어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열섬 현상까지 고려한 거죠. 쿨링로드를 체험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거든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생기는 그 답답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함이 느껴질 정도였죠.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면 상상만 해도 놀라웠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 안에서만 시원한 게 아니라 거리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죠. 이건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었어요. 이때부터 한국의 폭염 대응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보고 시민들이 어디에 있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려는 철학적인 접근이었죠. 도로에서부터 도시 전체를 감싸는 전략적 사고였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받는 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정말 체계적인 정책의 결과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서울시 각 지역의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냉풍 의자, 미스트 시스템, 쿨링로드 모든 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거였죠.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작동 시간이 늘어나고 적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했어요. 더 신기한 건 QR코드를 이용한 매뉴얼 시스템이었어요. 각 시설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도 완벽했어요. 저도 독일어로 된 설명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도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WHO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응급 대응이거든요. 담당자가 저를 밖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수와 응급키트가 비치된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온열질환 응급 처치용입니다.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냉장고 안에는 시원한 생수뿐만 아니라 염분 보충용 음료, 쿨링 패치, 응급처치 매뉴얼까지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치료 중심의 접근이죠. 하지만 한국은 예방 중심이었어요. 브리핑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냉풍 의자의 사용량, 미스트 시스템의 효과, 쿨링로드의 온도, 데이터가 모두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엔 신기해하셨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게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라는 거였죠. 철학이 실천이 되는 공공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WHO에서도 본 적이 없었죠.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시민이 기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 공공서비스의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3년 전 독일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2021년 독일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을 말이에요. 그때 제가 직접 목격한 참혹한 현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이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다시 떠오르게 됐어요. 베를린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노인분을 봤어요. 온열질환이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30분이나 걸렸어요. 그 30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원한 곳도 없고 응급처치용 물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는요. 그분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냉풍 의자가 있었다면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노인분은 단지 버스를 기다리다가 쓰러진 거였거든요. 만약 한국처럼 의자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면, 미스트라도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온열질환으로 쓰러질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해 독일에서만 온열질환으로 8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대부분이 노약자들이었죠. 저는 WHO 전문가로서 그 통계를 직접 작성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이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사후 통계만 작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경험한 시스템들을 떠올려 보니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거리 곳곳에 비치된 생수와 응급키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온도, 시스템,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 이 모든 게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었죠. 한국은 예방에 투자해 사람을 지키는 나라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독일은 문제가 생긴 후에 치료에 집중하지만 한국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절감했죠.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인도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 독일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니까요. 만약 우리도 한국처럼 준비했더라면 그분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가 WHO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실패 대신 준비하는 국가의 태도. 이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철학이었어요. 사람이 쓰러진 후에 구급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였죠. 이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실감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며칠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공공정책이 이렇게 시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학의 문제였어요.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죠. 독일로 돌아가면 꼭 이 경험을 공유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WHO 보고서에도 한국의 사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상상하니 설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여전히 냉풍 의자와 미스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독일로 돌아간 후 첫 번째 일은 WHO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케이스 스터디로 정리했어요. 냉풍 의자, 미스트 시스템, 쿨링 로드. 이 모든 것들을 상세히 기록했죠. 사진과 동영상 자료도 함께 첨부해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울 국제 폭염 대응 우수 사례 1호로 지정. WHO 본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인정받은 거였죠.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WHO 역사상 도시 단위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인정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서울의 통합적 폭염 대응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들이었어요. 정말 의자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고요? 도로에서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춘다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미스트가 나온다고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놀라고 있었죠.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영상 인터뷰 촬영도 했어요.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철학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WHO 폭염 대응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을지로 지하철역에 다시 섰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냉풍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국가구나. 시민이 기대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배려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국가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 시민들이 정말 부러웠어요. 미스트가 분사되는 광장을 지나면서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진짜 국가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기대기 전에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쿨링로드를 다시 자전거로 달리면서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이게 바로 그 나라의 진짜 철학입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재계 공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면서도 이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실감했어요.